안녕하세요. 강사들의 방송 강사TV의 박윤진입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는 파워포인트 작업 속도를 줄이고 능률을 올릴 수 있는 사전 준비 스킬들을 좀 알려드렸는데요. 오늘은 거기에 더해서 정말 많이 쓰는 PPT 단축키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축키를 어떻게 다 쓰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요.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소개해드릴 단축키들의 정리표부터 보고 가실게요. 자, 단축키를 아무리 못 쓰겠다라고 해도 이거는 꼭 쓰셔야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컨트롤 Z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 있으시죠? 이렇게 세 개의 도형이 있는데요. 실수로 도형을 잘못 건드려서 크기가 바뀐다거나 위치가 바뀌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럼 다시 원래 크기를 돌리거나 그 위치로 가져다 놔야 되잖아요. 이때 사각형을 직접 옮기시거나 크기를 조절하시는 것보다는 컨트롤 Z만 눌러주면 알아서 원래의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자, 그리고 열심히 PPT를 만들고 있다가 문득 아까 그거 잘 저장한 건가? 라는 생각으로 뒤로, 이전으로 돌아가기를 열심히 눌러봅니다. 근데 이미 더 이상 내가 원하는 페이지까지는 돌아가지도 않고 저장도 되어 있지 않은 PPT를 불러올 수도 없어서 다시 처음부터 새로 만든 기억이 있으시죠? 이전으로 돌아가기 기본 횟수는요, 20회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최대 150회로 늘릴 수 있으니 꼭 설정해 두시고 사용해 보세요. 먼저 파일에 옵션에 고급을 클릭하면 실행 취소 최대 횟수라고 있습니다. 여기 20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걸 보실 텐데요. 이것을 150으로 변경해 줍니다. 이 옵션 기능은 컴퓨터마다 한 번만 설정해 주면 계속 설정되어 있는 기능이니까 꼭 잊지 말고 설정해 주세요. 자, 두 번째는 컨트롤 C, 컨트롤 V입니다. 컨트롤 C는 복사, 컨트롤 V는 붙여넣기 다들 알고 계시죠? 근데 아직도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해서 이렇게 복사를 선택하고 원하는 위치에 다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붙여넣기를 클릭하시는 분들 없으실 거라 믿습니다. 이 단축키는요, 꼭 기억하셔야 하는 단축키입니다. 세 번째는 F4입니다. PPT를 다 만들어 뒀는데 도형의 색깔을 일부 변경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도형을 선택하고 일일이 팔레트를 열어서 클릭해서 색상을 설정해 주셨을 텐데요. 이 F4 키만 아셨어도 시간을 과감히 단축할 수 있습니다. 방금 실행한 기능을 동일하게 적용해 주는 것으로 도형을 선택하고 간단하게 F4만 한번 눌러주시면 이렇게 적용되니까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만 아셔도 PPT를 사용하는데 훨씬 더 나은 조건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 더 쉽게 만들기 위해서 몇 가지를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컨트롤 Z, 이전 단계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설명드렸었죠. 그럼 반대로 이전 단계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가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컨트롤 Y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다시 돌아왔죠. 그리고 작업하시면서 컨트롤 S로 저장해 주시는 습관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은 컨트롤 C, 컨트롤 V의 업그레이드 버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이 도형을 이쪽 슬라이드에서 다음 슬라이드로 옮겨야 한다면 컨트롤 C를 사용해서 붙여놓고 다시 돌아가서 필요하지 않은 원본의 도형을 지우셨어야 했어요. 근데 컨트롤 X를 활용하면 다시 돌아가서 지울 필요가 없습니다. 컨트롤 X는 개체를 지우면서 복사를 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개체의 위치를 다른 슬라이드로 옮겨야 할 때 컨트롤 X를 활용하시면 작업 시간을 훨씬 더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컨트롤 X를 잘못하셨다면 컨트롤 Z로 이전 단계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파워포인트는 이 단축키를 알기 전과 후로 나뉜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많이 사용하고 너무 편한 단축키, 바로 서식 복사 기능입니다. 이렇게 네모 도형을 그려주시고요. 그림자를 넣거나 색상을 설정하거나 여러 가지 효과를 입혀줍니다. 그 다음
동그라미 모양의 도형을 삽입해서 이와 같이 똑같이 만들어 주려면 도형을 복제해서 도형의 모양을 변경할 필요 없이 컨트롤 시프트 C, 컨트롤 시프트 V를 해주면 바로 이렇게 복사된 서식이 붙여 넣어집니다. 이 기능은 이렇게 갑자기 메인 컬러의 색깔이 바뀐다거나 그림자를 넣은 게 더 예뻐 보인다 라는 컨펌을 받아서 모든 그림이나 도형에 그림자를 넣어야 하는 일이 생겼다거나 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텍스트에도 사용할 수 있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폰트를 사용할 때도 간편하게 폰트의 크기나 굵기, 색상이나 종류, 자간의 줄간격까지 복사해서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형보다는 텍스트의 이 기능을 더 많이 활용하는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기능은 그룹 결합과 해제 방법인데요. 그룹을 짓는 단축키는 컨트롤 G입니다. 많이들 아시죠? 근데 그룹을 해제할 때는 이렇게 우클릭을 한 다음에 해제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룹을 해제할 때는 컨트롤 쉬프트 G로 간단하게 해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그룹 기능은요, 생각보다 아주 활용도가 높은 기능인데요. 이렇게 여러 도형들을 그려놓고 한 번에 드래그를 한 다음에 그룹이 없이 크기를 조절하려면 애써 설정해 놓은 간격이나 이런 것들이 다 틀어져 버리죠. 하지만 그룹을 묶어준 다음에 크기를 조절하면 이렇게 간격이 유지된 채로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크기대로 늘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룹 해제를 해주면 되죠. 저는 또 이럴 때 그룹 기능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요. 교환을 만들다 보면 사진에서 어떤 부분을 이렇게 체크해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진의 크기를 늘려야 하는데 드래그만 하고 늘리면 다시 원의 위치를 맞춰줘야 해요. 근데 그룹을 짓고 늘리면 원의 크기를 맞춰주지 않아도 되죠. 그리고 또 이렇게 네모랑 선이랑 글씨까지 한 세트로 움직여야 되는 경우에도 그룹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따로따로 움직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선이 하나 빠진다거나 폰트가 하나 선택이 안 되면 당연히 이 안에서 오타가 날 수 있겠죠. 근데 이때 이거를 모두 선택해서 컨트롤 G를 눌러서 그룹을 설정해 주시면은 매번 모든 것들을 설정해서 움직이지 않아도 되니까 훨씬 더 편리하게 활용이 가능하겠죠? 다음은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컨트롤 F, 바로 검색 단축키입니다. 슬라이드 수가 정말 많은 경우에 필요한 내용을 찾기 어려우시죠? 이때 컨트롤 F를 사용해서 원하시는 단어로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단축키는 익스플로러나 크롬 같은 인터넷 환경에서도 활용이 가능하니까 꼭 활용해보세요. 그리고 이 컨트롤 F에는 한 번에 바꾸기라는 기능도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제 이름과 강사TV를 작성해 볼게요. 여러 개의 슬라이드에다 복제를 해주고요. 컨트롤 F로 제 이름을 검색해 준 다음에 아래에 바꾸기 버튼을 눌러서 제 이름을 강사TV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한 번에 다 바뀌었죠. 이 바꾸기 기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또 다른 꿀팁이 하나 더 있는데요. 단축키는 아니지만 전체 폰트를 한 번에 바꿀 수가 있어서 아주 유용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홈에서 바꾸기, 글꼴 바꾸기를 눌러주면 위에가 현재 글꼴, 아래가 새 글꼴로 나오게 돼요. 현재 슬라이드에 있는 바꾸고 싶은 글꼴을 선택해주고 바꿀 글꼴을 선택해주면 한 번에 쫙 바뀌게 됩니다. 글꼴이 호환이 안 돼서 깨지는 글꼴들이 발생하거나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글꼴들로 다 바꾸고 싶으실 때 하나하나 바꾸기 너무 힘드셨죠? 그럴 때 정말 편한 기능입니다. 단어를 한자나 영어로 변환하거나 폰트를 한 번에 바꿔야 할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니 잊지 마세요. 그래도 역시 파워포인트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은 단연 가운데 맞춤, 맨 앞으로 가져오기, 텍스트 상자 삽입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아쉽게도 이 기능들에 따로 단축키가 부여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을 통해 단축키를 설정하고 활용합니다. 자, 파일의 맨 아래 옵션을 눌러주시면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 있죠? 여기서 자신이 많이 쓰는 기능들을 좌측 상자에서 눌러서 추가해 주시면
우측 상자의 기능들이 추가됩니다. 여기서 맨 위에 붙어 있는 기능을 Alt 1, Alt 2 이런 식으로 단축키가 부여돼서 사용하게 되는 건데요. 저는 맨 위에 가운데 맞춤을 놓고 두 번째는 맨 앞으로 가져오기, 세 번째는 텍스트 상자 삽입 이렇게 넣어볼게요. 이제 화음키를 누르고 홈으로 돌아오면 작은 도구 모음이 생겼죠. 도형을 몇 개 그려주고 Alt 1 이렇게 적용됩니다. 맨 앞으로 가져오기도 이렇게 적용이 되고요. 텍스트 상자 삽입도 잘 작동이 되네요. 이렇게 단축키를 여러 개 삽입하셨다면 Alt키를 누른 채로 이 도구바에서 커서를 갖다 대보세요. 그럼 이런 식으로 검은색 숫자가 생성이 되는데요. 이 숫자들을 Alt키와 함께 누르면 실행이 된다 라고 알려주는 단축키 보기 메뉴입니다. 외우기 쉽게 3개에서 5개 정도 자주 쓰는 기능들을 몰아놓으면 좋겠죠. 자,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정말 자주 사용하고 파워포인트를 쉽고 빠르게 제작하기 위해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단축키 꿀팁들을 공유해 보았는데요. 더 유용한 단축키 알고 계신 것이 있다면 댓글로 저도 알려주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더 유용한 비주얼 PPT 스킬과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강사TV 오늘도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